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영미 작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영미 작가님의 이 진로 교육에 대한 강의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년 차 되는데요. 교육부가 좀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을 시켜보자 하던 무렵에 저희 EBS와 같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보다 또 많은 선생님들보다 먼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6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제 스스로도 진로가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이란 게 뭐냐, 진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지금 열심히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어머님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체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목차 보시면 어머 이거 웬 논문이야 하시겠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지극히 엄마된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진로를 둘러싼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특히 사례 중심의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경기도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많은 정보를 다 취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와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60만에서 65만 명의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갑니다. 근데 대학에 저희가 종합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학생 상담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 상담실에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 중에 60%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반수, 재수, 삼수, 그 다음에 전과 편입, 휴학. 지금 대학생들이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진로예요. 정말 고생해서 중고등학교 다녀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과, 재수, 삼수 이런 거 잘 생각 못했어요. 그러셨죠 어머님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과가 나랑 맞는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도 감히 학교를 뛰쳐나올 생각들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합니다. 20대가 돼서 이거 아니야 하면 아주 과감해집니다. 아이들이. 무섭게 과감해집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내 아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엄마와 대립하고 심하게 갈등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 아이의 이런 고민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고 돈을 단축하고 정성을 단축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근데 그런 과정을 못 거치고 대학생이 된 뒤에 이 고민을 시작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중학생 두신 어머님들 계세요? 내 아이 큰애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 초등학생인가요?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하시는 대부분.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쓰세요? 네. 지극히 평범하게 쓰고 계시네요. 각각 합해서요. 예. 어떤 어머님들은 물론 돈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또 100만 원도 쓰고 200만 원도 쓴다 합니다. 제가 이제 EBS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3년 전에 사교육비 얼마 쓰십니까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50만 원 전후가 7, 80% 나오겠다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7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가 거의 40%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20대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 무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학교 4년 안에 졸업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남자아이들 군대 갔다 오면서 거의 10년을 대학생으로 삽니다. 대학생 아이들 한 달 용돈 얼마 줄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아이들 요새 최고로 의대 공대 입학금,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당 1,000만 원을 육박합니다. 문과는 좀 싸지만 이과 거의 5, 600만 원이라는 설이 평균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해외 연수 시켜달라고 합니다. 학원을 달고 삽니다. 컴퓨터 학원, 영어 학원, 뭔 학원, 뭔 학원. 대학생 아이들이 학원 더 많이 다녀요. 10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위 스펙 만든다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기조가 한 3, 4년, 5, 6년간 지속되는 걸 보면서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3개월이 즐겁고 자녀가 정규직이 되면 30년이 행복하다. 이제 어머님들은 명문대학에 대한 꿈을 버리고 있어요. 왜냐? 서울대를 들어가든 연대를 들어가든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뭘 시작합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의 목표가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직업이 공무원밖에 없습니까? 이건 뭐냐? 정규직. 정규직이 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별을 땁니다, 별. 요즘에요, 경찰대학 인기가 무지 좋습니다. 서울대 가는 친구들 성적보다 높아요. 왜인지 아시죠? 예, 대학 등록금 안 들고 4년 딱 졸업하면 바로 그 공무원이 됩니다. 경찰 공무원. 서울에는요, 서울대학보다 더 경쟁률이 센 대학이 서울교대입니다. 예, 임용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졸업을 하면 교사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저기 들어가 봐야 어차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내가 왜 대학에서 그러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기껏 대학을 보내서 모두 다 공무원 만들 거면 대학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 열심히 써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머님들, 자,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직업을 가질 때까지 한 10년에서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내 아이가 10년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30이 돼서 다시 5년, 7년을 투자한다고 해서 결코 정규직이 되리라는 보장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거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뭐냐, 저출산의 움직임 엄청 센 거 아시죠? 지금 아직 우리가 피부로 안 오고 있는데요. 서울은 초등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입학생이 없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20년 후에는 교사를 더 이상 뽑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부터 인력이 남아돌게 될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계속 진행됩니다. 정규직의 일자리는 이제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접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정규직이 제일 불쌍한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루에 3일만 일하고도 행복하게 일하고도
사회적 지위를 얻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에서 진로에 대한 탐색이 시작이 됩니다.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야,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너는 어떤 진로를 갖고 있니? 라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 교사는 진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진로를 지도해 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물어봤죠. 네 꿈은 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고민, 부모님들의 고민, 선생님들의 고민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특히 이게 심해집니다. 아, 성적은 전국 딱 중간, 반에서 딱 중간. 이건 뭐 대학을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학교 생활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괴롭고. 그냥 인생이 딱 중간. 축구를 보면 축구도 재밌고 야구를 보면 야구도 재밌고 아이돌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그것도 재밌고 오락을 하면 오락도 뭐 어느 정도 재밌으나 내가 뭐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는 절대 아니고 나도 노래를 좋아하나 슈스케 오디션 볼 정도는 또 절대 아니고 그죠? 모든 게 인생이 딱 중간에 평범 그 자체. 자, 여기에서 학생들 고민이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 자, 특히 10살 이하, 10살에서 한 12살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 꿈이 자주 바뀝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야, 박지성이 뜰 때는 나도 축구선수 해봐야지 합니다. 박태환이 나오니까 어머 수영선수 좋아 보여. 김연아,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어릴 때부터 스케이팅 안 시켜준 거야? 생각합니다. 엄마들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피아노 좀 가르쳤을 때 학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머, 얘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전문 피아니스트로 키워볼까? 아니야, 그 돈이 많이 들어. 힘들대. 수학학원 보냈더니 어머, 얘 수학에 좀 재질 있는 것 같아. 그래, 서울대를 노려봐. 어머님들의 꿈도 바뀌고 아이들의 꿈도 바뀝니다. 세 번째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와 내가 원하는 진로가 다르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정한 뒤에 벌어지는 고민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로 프로그램을 여러 편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랑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한의사가 되라 하신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계속 안 한다고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원래 꿈이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참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뭐가 어려워서 한약 재료 관련된 일을 하시지만 한의사가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아이한테 이제 꼭 이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는 자기의 성적이 고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의대를 가서, 그죠? 거길 나와야 해요. 근데 도저히 자기 성적이 한의대를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안 한다고 버텨. 난 안 할 거야. 한의사가 나랑 적성이 안 맞아. 라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적성검사를 다시 쫙 시켜줬어요. 부모님들하고 저희가 합의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 전문적인 적성검사를 쭉 해서 한의사가 안 나오면 부모님이 포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가 더 이상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근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의사야. 적성이. 딱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 아이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단순히 내 꿈을 아이가 이뤄주길 바란다. 이 차원은 또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들 수밖에 없어요. 한의사라는 꿈을. 근데 그때부터 아이의 진짜 고민이 시작돼요. 어떻게?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성적은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 그해 1학년 내내 방황을
저희 방황하는 것만 보다가 일단 촬영 끝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얘는 의사 안 돼. 근데 의사 한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6개월간 성적 올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5등급이에요, 평균. 의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너 이대로는 의대 근처도 못 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공부해야죠. 좋다. 공부를 해보자. 2달이 지났어요. 성적이 하나 나왔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렀어요. 성적이 그대로다? 너의 꿈은 아직도 의사니? 의사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고1 1학기에 5등급이면 네가 만약에 의대에 지원서를 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희 집 반경 2km 이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아야 된다. 그 아파트 1층에 걔 미쳤다. 걔 공부에 미친 애 하나 있다. 걔네 집에 24시간 불이 안 꺼지더라. 애를 밤에 길에서 만났는데, 학교 갔다 온 애를 만났는데 애가 허름해가지고 열심히 조기쪽지 들고 걸어가더라. 온 학교에 니네 반 앞으로 아이들이 와서 줄을 서야 된다.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려고. 세상이 짜르르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의대에 진학할 수 없다라고 말해줬어. 걔가 공부를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걔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의사가 되겠다고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진로가 그래서 중요해요. 진로가. 허황된 꿈을 꾸는 아이 그냥 두고 봐야 할까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꿈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애가 맨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맨날 노래를 불러요. 난 가수가 꿈이야. 가수가 꿈이야. 말리고 싶어. 내가 볼 때 별로야. 엄마가 볼 때. 요새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이 맨날 노래 불러요. 나는 가수가 될 거야. 가수가 될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아이? 네. 한번 주말에 데리고 올라오세요. 어디 전주에 있으면 전주에 찾아가세요. 연예기획사 가서 오디션 현장에 한번 넣어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내 꿈이 허황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해보다가 이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다가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꿈을 바꿀 때 구체적인 꿈으로 다시 바꿔집니다. 허황한 상태로 오래 가게 놔두지 마세요. 남학생을 둔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 게임 좀 말려주세요. 게임 좀 말려주세요. 우리 아이 게임 좀 말려주세요. 말리고 계세요? 못 말리시죠?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정말 속이 상해서 매일매일 아이랑 전쟁을 치렀대요. 게임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아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딱 놓고 좋다.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마. 그러면 너는 게임을 너의 인생의 진로로 삼자라고 얘기했대요. 좋아.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학교 공부 안 해도 돼. 학교는 출석은 해야 되니까 학교만 갔다 와. 그럼 엄마가 PC방 값 다 내줄게. 했어요. 좋다 했어요,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가 게임 잡지를 보기 시작하셨대요. 게임 잡지 아시죠?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죠? 예. 아이들 게임 잡지 보면서 뭐 하는지 아시죠? 요새 게임은 공부를 해야 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100가지, 200가지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정확하게 이거 알지 않으면 게임의 고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잡지를 사서 봐요. 게임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게임 회사에 공고 같은 게 있었어요. 직원 채용 공고 같은 거. 그래서 문의를 했습니다. 게임 회사가요,
삼성보다 좋아요, 어머니들. 연봉이 엄청 세요, 대한민국의 게임 회사들. 그 게임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건 뭐 대박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근데 게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인 거죠. 게임 회사 안에 직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미술 쪽도 있고요. 음악도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 게임? 음악이요? 장난 아닙니다. 음향 난이도가 이거 음악도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가만히 게임을 보십시오. 이거 스토리가 장난 아닙니다. 역사, 문화, 판타지, 게임 스토리만 전문적으로 짜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느냐? 테스터. 시제품이 나오면 우리 아이가 하듯이 이거 해보는 사람들, 이거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1단계를 30분에 깼네? 3일 걸렸네? 이런 거 테스트 해봐요. 그럼 이건 난이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건 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런 거 조절하는 게임 테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모집해요. 이거 중고생들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아이디어 내는 알바생 같은, 인턴 직원 같은 거 중고생들 모집합니다. 게임 회사에서. 어머니가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딱 제시를 했어요. 우리 가보자, 여기. 너가 그다지도 좋아하는 게임, 내가 너 평생 게임만 하게 살도록 밀어줄 테니까 게임 회사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아이가 게임 회사 딱 가가지고 얘기 딱 듣고요. 다음날부터 게임 안 했습니다. 안 했대요. 자기 그렇게 해서 게임 끊었대요. 엄마, 내가 설 자리가 아니구나. 나 정도로는 택도 없구나.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미술, 아트, 그래픽에 소질이 있으면 우리 이쪽으로 공부를 더해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너는 이야기를 잘 만드니까 게임 스토리 작가가 해보는 거야. 게임을 잘라내는 방법, 그리고 게임으로부터 진로를 찾는 방법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아이의 진로를 잡아주실 때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시는 게 1번이라면 어머님들 정규직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강요를 안 합니까? 이제 어머님들 아직 아이들이 좀 어려서 그죠? 어떻게 강요를 안 합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여기 분위기가 자기가 좋다는 거 시켜야지요. 이것이죠? 네. 좋다는 거 무조건 밀어주리라. 맞죠? 다 그러시죠? 좋다는 거 없으면 아무거나 밀어주지요. 어머님들이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는 1살, 2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나는 모르겠다로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참 10대 시절에 뭐 잡아서 나는 이 길로 가리라 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지 않습니다. 나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할 때 어머님들이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대.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대. 근데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맨날 그 얘기하죠. 네, 한번 적어보시면 한 20개, 조금 정보력 있는 엄마들이 한 30개. 네. 의사, 교사, 경찰, 간호사 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현재 직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직업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 네? 12,000개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살아갈 시절에 뜨는 직업, 가라앉는 직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라질 직업이 있습니다. 사라질 직업에 아이를 앉혀놓으면 우리가 한 100세 살 텐데 너무 노년에 괴로울 것 같죠. 그래도 뜨는 직업군에 가면 취업이 훨씬 잘 되는 거죠. 이게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어머님들이 탐색하셔야 합니다. 자, 학교에서 진로교육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 모든 진로의 문제를 어머님들 손에만 맡겨놓고 있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여서요. 어머님들 요새 아이들 진로의 날 체험학습 이런 거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뭐 누가 경찰 아버지가 와서 강의도 하시고 뭐 회사원 아버지도 오시고 자영업자도 오고 이렇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학교 진로교육 현장에서 제가 찾은 고민들은 이런 겁니다. 진로에 대해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아이들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 이런 겁니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찾을 때까지. 네. 그게 정답은 정답이겠죠. 근데 학교는 기다려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님들은 기다려주실 수 있어도 학교는 기다려줄 수 없다.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 아이를 내보내기 때문에 진학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로교육, 학교 진로교육의 가장 큰 고민이 진학 지도에 막혀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결국 성적의 문제입니다. 성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꿈을 꾸는 아이라도 이루게 도와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교에.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진로가 변경됩니다. 이럴 때 학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는 그렇게밖에 못할 겁니다. 성적이 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진학시키겠습니까? 어머님들은 이런 현장의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직업으로 연계시키는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거. 학교에서 이걸 다 못해주기 때문에 설사 성적에 막혀서 주저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레벨까지 진학을 못한다 했을 때 그 다음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게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합니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답을 해외 교육 현장, 특히 뭐 소위 교육 선진국이다 하는 데서 찾아오는 거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우리의 교육 현실하고 잘 맞지 않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희도 방송에서 참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진로 교육의 문제는 우리는 완전 초보입니다. 학교도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이제까지는 전부 성적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그동안 진로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80년대에 나왔던 유명한 연극이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박정자 연극 배우. 그게 무슨 연극이었는지 잘 모르시죠? 네. 전업주부로 살던 엄마가 나이 50에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라는 인간이 내 존재라고 하는 게 나도 있었구나를 발견했다는 뭐 그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그 80년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80년대 20대를 보냈던 이 어머님들 세대가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네 꿈을 찾아. 뭐든지 네 일을 해. 네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 라고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학교도 어머님들도 우리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도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진로 탐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완전 초보입니다. 근데 아주 일찌감치 아주 빨리 진로 교육 시스템을 만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 나라들을 통해서 팁을 좀 얻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팁. 저희가 취재했던 데가 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핵심이 뭐냐. 지금 유럽은요. 독일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10살이 되면 진로를 결정합니다. 독일의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육 연구자들이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해요. 야, 10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는 대부분의 지금 교육의 시스템이나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이 문화가 10세 정도가 되면 정합니다. 뭘 정하냐? 나는 대학을 가서 학자가 돼서 어느 파트로 어떤 연구자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직업인이 될 거야. 난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뭐 가수가 될 거야. 이런 걸 결정합니다. 10살에. 그러면 그걸 결정을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초등학교 시절의 시스템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철저하게 성적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도 초등학생들 성적 안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다면서요. 예, 초등학교에 거의 성적 따지지 않습니다, 요새. 근데 덴마크의 특징은 뭐였느냐? 1학년, 학기가 좀 1학년이 일찍 시작하는데 우리는 8세에 시작하잖아요, 1학년. 거기는 6세 정도에 시작하는데 1학년이 될 때 내 담임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덴마크는 9년을 다닙니다. 근데 9년 동안 담임이 한 사람이에요. 1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나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일기를 대신 써줍니다. 이게 진로 포트폴리오라 저희는 이름을 붙였어요. 모든 아이는 그 선생님이 작성해준 이만한 챕터의 자료를 갖게 돼요. 거기에 내용이 뭘 써있냐. 초등학교 1학년 10월 축구 수업을 했는데 골을 넣었음, 한 골.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미술을 공작 시간을 했는데 얘가 뭘 만들었어. 공작 선생님이 엄청 칭찬을 하셨어.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럼 나중에 그걸 가지고 부모와 아이와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죠. 그죠? 덴마크는 그렇게 쓰는 매일매일의 페이퍼가 부모와 공유가 됩니다. 부모도 알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직 못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일기를 쓰세요. 그 일기가 오늘은 날이 화창했고 옛사랑, 첫사랑이 생각났고 이런 일기가 아닌 거죠. 우리 아이가 나에게 짜증을 부렸고 나는 얘를 왜 낳았을까? 내 태교가 잘못됐나 봐. 이런 일기가 아니고요. 그죠? 이런 거예요. 오늘 아이가 친구랑 같이 걸어오는 걸 봤다. 친구 누구냐? A, B 이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활짝 웃더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이런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선생님이 다 책 하나씩 빌리라 그래서 책을 하나 빌렸다며 갖고 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야. 그냥 그렇게만 쓰세요. 뭐 책 내용이 어쩌고 아이가 뭐 읽었네 어쩌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아이의 변화가 뭔지, 지금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아이와 친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세요. 그런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이게 석 달만 쓰셔도요. 어머님들이 아이의 호기심, 아이의 흥미, 아이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엄청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의 전원학년제라는 거를 저희가 취재하고 나서 지금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쳐보면요. 자유학기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 되게 많이 하고 기사도 엄청 떠 있고요. 아마 굉장히 많이 점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학교에서. 이게 뭐냐? 학교에서 수업 별로 안 받고요. 1년 동안 진로 탐색만 하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뭐에 재능이 있지? 도대체 직업은 몇 개가 있고 뜨는 직업, 가라앉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일랜드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아일랜드는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이걸 합니다.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전국에 아일랜드 전역에 한 80% 되는 학교가 이 전원학년제라는 걸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공부건 뭐건 다 스톱하고 오로지 너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는 걸 학교와 부모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 전원학년제입니다.
우리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유학기제.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적인 진로 탐색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진로 체험이에요. 네, 진로 체험.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는 그 체험의 강도가, 밀도가 아직 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머님들이 개인적으로 취업을 시켜주기가, 그러니까 체험을 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역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임을 만드셔서요. 연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와 약속을 해서 어머님들 마음속에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을 놓고 보면 중학교는 뭐 어찌 그냥 동네에 있는 중학교 다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진학할 무렵은 자, 분명히 나뉩니다. 그죠? 많이 알고 계시고 인문계도 갈 수 있고 특성화고도 갈 수 있어요. 특성화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그게 대학 진학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진로, 직업을 갖게 할 때 뭐가 좋을까? 체험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 할 때요. 그 시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3 초 아니면 그게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낼 건데 그때 공부 좀 이런 거 한다고 공부 안 하면 어떡해요? 라고 고민이 드신다면 중2 말에 하세요. 중2 말에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밀착된 체험 시스템을 갖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잘 안 돼요. 이 체험의 부분이 어머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기 정말 어려운데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다 그래요. 우리 아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럼 동네 김밥천국을 찾아가셔서 섭외를 하세요. 사장님과 단판을 지어. 우리 아이 알바비 안 줘도 좋으니까 하루에 2시간씩 여기서 제발 좀 고용을 해서 이 식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동물병을 찾아가세요. 이 아이가 너무 이걸 하고 싶어해. 구경할 수 있게. 그 대신 청소시키고 그런 거 있죠. 걸레 빨고 이거 다 허드렛 일 시켜도 좋으니까 하루 2시간씩 3주만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요. 물론 거절하시는 분들 많겠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전하는 어머님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진로 현장 체험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체험시켜야만 한다. 이 선진국들은 다 지역사회가 같이 움직여요. 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 현장 체험은. 국가적으로 뭘 시스템 만들 수 없어요. 지역사회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어내면 우리 아이들의 체험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밀도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 사례가 꼭 우리한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팁은 좀 한두 가지씩 받아서 응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돈 있는 아이들은 이 기간에 나갔다가 오면 되고 희생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냐. 초등학교 지금 혁신초로 들어가 있는 학교 엄마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1년을 논다. 엄마들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놀다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엄마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하거든요. 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방송 준비하던 무렵에 교육부 관계자가 이 자유학기제가 아까 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좀 변형시켜서 들여온 건데요.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걸 어떻게든 도입하고 싶어서. 네, 전환학년제가 딱 중3에서 고1 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아일랜드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공부를 바로 스타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진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는. 아일랜드가 우리나라하고 전 유럽에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교육 풍토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가 그 사교육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그리고 치열한 대학 입시,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인가 가면 우리처럼 그 입시 학원들에서 밤새도록 불켜놓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거의 없는데 유럽에서. 그래서 이 명문대를 보내야 된다는 이 열망들이 어머님들한테 너무 많아서 이 자유학기제, 전환학년제가 막 시작된 거이기도 해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도입해서 다양한 진로 탐색, 진로 모색을 하게 되면 이 과도한 입시, 무조건 무슨 4년제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머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바뀌어야만 하는데 그런 계기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큰 꿈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3, 고1 라인에서 시행이 못 되고 중1 라인으로 내려온 것은 바로 저 어머님들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손해본다.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전환학년제 시작하면 어머님들이 학원 스케줄을 더 엄하게 짜서 아이들을 2개, 3개 더 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식 수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뭔가 우리 아이만 큰 타격을 입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들의 일생에서 지금 1년 동안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이 손해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지금 안 하면 언젠간 해요. 25세 하면요, 어머님들 타격이 엄청 커요. 이 돈과 정성과 시간의 손해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갑자기 30살이 됐는데, 결혼도 시켜놨는데, 엄마, 나 직업을 바꿔야겠어. 나 대학을 새로 가야겠어. 라고 나온다면, 어머니도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공포가 밀려와요. 아이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10대.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그걸 10대도 안 된다. 그래서 9살, 10살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어머님들이 마음을 좀 넉넉하게 먹어야 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보다는요. 저거를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경험하게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학교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분적으로라도 아이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정말 저는 바른 스텝을 걷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희가 진로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편 준비를 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아이가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는 아이. 성적이 뭐 안 좋고 꿈이 없고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한 발만 더 나가면 이제 범죄와 탈선으로 딱 연결될 것 같은 그 지점에 서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선생님들이. 아주 조마조마해요. 이 아이를 경찰의 직업체험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관할 경찰서에 계시는 한 분이 이 아이를 3일을 방과 후에 데리고 자기 순찰 도는데 같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경찰관 아저씨, 쪽이 가면 담배 피는 애들이 있는데요. 경찰관 아저씨, 쪽이 넘어가면요. 애들 밤에 본드 먹는데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같이 경찰 제복 입혀서 데리고 다녔더니 3일을 딱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아이가 정말 달라지는 거를 그 다음부터 카메라가 읽힐 정도로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진로의 문제는 결국 그렇죠. 아이를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먼 미래의 아이를 부유하게 살게 하고 주체적으로 살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게 하고 그런 것만 아니고요. 지금 내 아이를 바꿔내는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서 빨리 조금씩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